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폼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오피스 중 하나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게 제공해주는 도구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네이버 폼을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폼의 장점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우선 모든 환경에서 설문조사가 가능합니다. 구글 설문지와는 다르게 네이버 폼은 익스플로러 환경에서도 설문조사가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환경에서 설문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응답 결과를 그래프 형태로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셀 형태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셀 형태로 내보냄으로써 결과를 표 형태로 확인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이버 폼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선생님 및 자료 및 설문조사를 진행할 때 유용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응답 결과가 필요할 때 선생님 설문조사 자료로서 네이버 폼을 사용하면 그래프 및 표 형태로 바로 데이터가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료 수집에 용이합니다. 그리고 교사 만족도 및 평가 자료로 활용하기에도 용이합니다. 각 교사 만족도를 체크하거나 아니면 다른 평가 요소가 있을 때 평가 자료를 체크할 때도 데이터를 이용해서 쉽게 자료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이버 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폼, 네이버 설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한 후에 네이버 아이디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해서 오피스를 클릭합니다. 오피스를 클릭하면은 최근에 만들었던 네이버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하단에 있는 오피스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오피스를 클릭하면은 네이버 폼에 대한 양식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양식 중에서 더 많은 양식을 보고 싶으실 때에는 더 보기 또는 폼을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폼을 클릭을 하시면 많은 양의 양식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빈 화면부터 새롭게 만들고자 하실 때는 왼쪽 편에서 새 문서 그리고 네이버 폼을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네이버 폼에 들어오셨으면은 제목을 입력하세요가 눈에 띄실 겁니다. 제목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만들고 싶을 때 제목을 입력하시고요. 그 밑에 설명에서는 이 설문지를 어떻게 하면 될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하면 될지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네이버 폼은 응답 기간을 바로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응답 기간을 설정하면 이 기간 안에서만 응답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을 벗어나면 응답을 할 수가 없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응답 기간을 벗어나더라도 다시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안하게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다 만들었으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처음 만들 때는 샘플이 있는데요. 샘플을 그대로 만들어도 되고 추가하셔도 되는데 우선 샘플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항목을 입력하라고 항목의 제목을 입력하고 항목의 설명에서는 예시나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간단한 설명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사진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오른쪽 편에서 이미지 삽입을 클릭한 후에 이미지를 하나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형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유형은 어떻게 설문을 진행할 것인가를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에 따라서 사용하는 내용도 다르고요. 입력받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하실 때 내용 유형들을 보고 그리고 자신의 필요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료이 되었다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내용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지를 이걸로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샘플은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삭제 휴지통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삭제를 하면 없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항목을 또 만들 때에는 항목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떤 유형을 만들지 정한 다음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단일 선택형과 복수 선택형의 차이점은 단일 선택형은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복수 선택형은 두 개 이상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다. 아니면 하나라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개를 응답하고자 할 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호도를 체크해서 항목들을 우리가 직접 넣으시면 되는데요. 항목 칸이 부족하실 때면 여기 클릭하면 추가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항목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선호도를 체크하시게 하고요. 그리고 필수 선택수는 몇 개 이상, 몇 개 이하, 최소한의 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선호도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호도형은 두 잣대를 기준으로 이 사이의 값을 넣는 건데요. 별 등급형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호도형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넣으시고 보통 이 안쪽 측면에 장점, 단점 이게 상반되는 개념을 넣으셔야 그 값을 비교하시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만족, 불만족으로 일단 이렇게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번에는 표형을 한번 넣어 볼 건데요. 표형은 여러 가지 중에서 여러 개를 체크할 때 사용하시는 것이 표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고 필요한 경우 클릭하면 추가를 통해서 셀을 늘려주고요.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프레임이 정해진 것이 필요합니다. 날짜, 연락처, 주소 같이 일정한 형식이 정해진 것을 해야 나중에 응답 결과를 받을 때 일관성 있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락처를 예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후에 이번에는 우리가 학습자에게 파일 또는 이미지를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파일을 입력하세요, 파일을 올리세요, 또는 이미지를 올리세요 라고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미지로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올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필요 없는 것은 삭제시켜 줍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 네이버 폼은 자동 저장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저장을 계속 눌러주셔야 되고요. 저장을 누르실 때 내가 어느 경로에 저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정하시고 네이버 마이박스 폴더에 경로를 지정하셔서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저장을 하지 않으면 미리 보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하시면 내가 이 설문지를 어떤 형태로 만들었는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틀린 부분과 고쳐야 될 점 확인하고 이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다면 우리 네이버 폼에서 페이지를 한번 분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여기 좌측 상단에 페이지를 클릭하면 현재 설정된 영역부터 페이지가 분할이 되고요. 페이지 제목을 입력해라고 이렇게 내용이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를 분할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설문조사를 받을 때 예쁘게 하기 위해서 테마 설정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상단에서 테마 설정을 클릭하신 후에 내가 좋아하는 테마를 하나 선택해서 적용하기를 눌러주시면 테마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미리 보기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보기로 진행하면은 우리가 새로 적용한 테마가 적용이 되고 페이지가 분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렇게 다음 페이지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페이지를 조사했는데 우리가 금방 아무것도 체크를 하지 않아도 페이지가 넘어갔었죠.
자, 그 이유는 우리가 필수 항목을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처음에 문제를 설정할 때 상단에 필수 항목이라고 있는데요. 이 필수 항목은 필수 항목을 무조건 체크를 해야, 이것을 체크하지 않으면 다음 페이지 또는 응답 결과가 제출하지 않는다 라는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거나 꼭 응답을 받아야 되는 내용은 이렇게 필수 항목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기 필수 항목으로 체크된 것은 이 별표 마크가 뜨거든요. 이렇게 별표 마크를 확인하시고 필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내보내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이 설문지를 공유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단에 폼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공유하기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공유하기를 클릭했을 때 여기 바로 우리 SNS로 바로 공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URL로 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URL을 복사를 하신 후에 우리가 전달받는 사람에게 URL을 복사해서 넘겨주면 그 사람이 설문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 URL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름은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이름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도 입력하겠습니다. 만약에 필수 항목이 체크가 안 되어 있다면 이렇게 다음 페이지를 눌렀을 때 응답하지 않는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림이 뜨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또는 제출이 안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만족도 및 점수를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리고 이미지도 우리가 이미지를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면은 제출이 완료가 되었고요. 자, 그렇다면 얘가 이제 제출된 결과도 확인하면서 어떻게 수업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이버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처음에 있던 페이지에서 이 오피스에 들어가시면 최근에 했던 결과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아니면 마이박스에서 내가 저장했던 문서로 들어가시면 저장했던 기록들을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응답을 바로 받을 수 있고, 응답 결과를 이 그래프와 데이터로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확인하고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문항을 고쳐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면 편집으로 들어가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결과를 확인하고 만약에 얘를 표 형태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실 때에는 상단에서 셀로 내보내기를 클릭하시면 우리가 했던 응답 결과를 이렇게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면 여러 명의 데이터도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셀로 내보내기 해서 엑셀 형태로 데이터를 봤다면 우리는 전체적으로 설문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어떻게 활용하는지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활용할 때는 설문조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수요조사,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지원하고 어떤 것을 했을지 수요조사를 할 때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형성평가를 할 때도 이용한데요.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게 한 후에 결과를 제출해라, 문제를 보고 정답 체크 제출해라 해가지고 형성평가를 확인할 때도 유용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우리는 네이버 폼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